그럼 거짓말도 좀 안 하고. 홍준표 씨가 거짓말 좀 그만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담금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명검이 검찰에 의한 이재명 대표의 탄죄를 의미하는 명검입니까? 제발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있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선 자금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게 바로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 자금, 그러니까 경선 자금 수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런 얘기가 새롭게 알려진 게 있거든요. 바로 이걸 보겠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합법적으로 경선 자금,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뒷돈이 아니라면 합법적 경선 자금, 이재명 대표 경선에 어떻게 누가 얼마를 썼는지를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했더니 이거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좀 여러 논란거리 좀 있나 봅니다. 그렇죠. 김용 전 부원장은 8억 원 정도를 수사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부가 의심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경선 때 조직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면 조직을 담당했으면 지방에 출장도 가고 사람들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문제는 8억 원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다면 당신이 썼던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해서 좀 소명 좀 해보라.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이나 등등에 해서 얼마를 썼는지 그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8억 원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돈이 뭐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어떤 이 그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증명해 봐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경선 때 같으면 본선 때는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자금이 나오잖아요. 경선 때는 자금이 없습니다. 근데 경선 때 같은 이 조직 관리라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어렵고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김용 전 부원장도 뭐 본인이 광주 내려갔을 때 아우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고 뭐 등등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진술로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본인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불법 자금을 썼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돈을 안 썼다고 그러니 뭐 본인도 증명할 것이 없을 것이고 아마 상당히 모순적인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돈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뭐 유동규 전 본부장 선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 뒷돈을 받은 적이 없다. 왜 자료 제출을 뭉개고 있냐라는 뭐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서 김용 전 원장 측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급성과 적절한 시점 등을 따져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무슨 말인지 설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검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제출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빨리 제출을 했을 때는 그게 또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용 부원장 측이 아마 지금 본인이 구속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변호인이 아무리 가서 접견을 통해서 어떤 자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라라고 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는 조금 다소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선 기간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부터 어디 시점까지 어떤 그런 부분 특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떤 신용카드를 썼다든지 아니면 뭐 당시에 경선 캠프에서 비용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이콧을 한다는 것보다는 재판부에다가 어차피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아마 저는 이 자료들을 아마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시에 뭐 아까 그 김용 부원 측의 변호인의 아마 얘기도 있었지만은 저도 당시에 경선 캠프에 있었지만은 뭐 어떤 제가 어디 가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부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어떤 자원봉사자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 그리고 대부분이 저는 그런 비용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당시 경선 후보 같은 경우도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공식적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 수집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보이콧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뒷돈을 안 받았다면, 정치자가 안 받았다면 그 경선 자금 입증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일단 시점도 좀 보고 있고 그걸 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일 것이다. 네네네. 근데 뭐 팬덤이 뭐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네네. 설 변호사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김인식 교수님 출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보면 예. 대선 경선이 물론 뭐 대선에 출마하신 건 아니었지만 팬덤 정치의 특성상 자원봉사자 등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서 특별한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일단 기본적인 김용 전 부원장 씨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8억 원이 넘는 돈을 대선 경선 자금용으로 유동규한테 받았다는 게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이고 그걸 한 푼도 받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변호인 피고인의 변호권을 위해서 그 대선 경선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봐라라고 지금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경선이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경선 자금 아까 설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후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후원에 들어온 돈이 투명한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럼 후원에 들어온 투명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충분히 그건 전 자료를 만드는데 금방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대선 경선에서 행사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뭐 기자 무슨 광고에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써야 될 수 있는 또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내용의 비용들은 다 자료를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니까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저도 어떤 걸 하는지 저도 100% 알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돈을 팬덤 정치라도 받았으면 회계장부는 다 당연히 있죠.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있고 만약에 경선 결과 이후에도 투명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내부 대선 경선에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얼마 걷어서 얼마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A입니다. 예. 이제 그걸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됐든 재판장이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아, 당신 8억 원 넘는 돈을 안 받았다고 하니 예. 대선 경선에 돈이 별로 안 썼다고 하니 그럼 후원회든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된 공개적인 투명한 자료도 내보세요 라고 한 건 지금 한 달째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달째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믿을 수 없고요. 지금 그거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후원회로 거뒀던 돈이 어디 써 있는 용처가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따지고 들면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꼭 들어갈 돈이 있는데 그게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충당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낸다고는 했지만 내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메울 수도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좀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뭐 김용 전 부원장 측은 뭐 적절한 시점을 해서 자료 내겠다라는 입장도 좀 밝혔으니까 그거 저희가 한번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적 소송 얘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제보자.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꽤 이슈가 됐었는데 이 공익제보자가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핵심 인물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김혜경 씨하고 사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지각된 사람한테 경찰한테 부른 적 못 봤습니다. 저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모두 부인하신 거예요?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오늘 있었던 얘기예요. 구정처장님. 네. 공익제보자가 1억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내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 관련 빨래도 했다. 뭐 이렇게 오늘 또 하면서 법적 소송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당시 이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있고요. 예. 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람은 5급이었던 이제 배모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손배소를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람은 7급 별정직으로 채용이 됐던 김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 배모 씨 지시로 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자신이 그 7급 별정직 공무원이 돼서 이 공무를 위해서 경기도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공무원이 됐는데 예. 실제로는 배모 씨 지시로 사적 심부름을 했다. 대리 약 처방을 받아서 약 심부름하고 음식 사오라고 하면 법인카드로 음식 심부름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공직자로서의 제의를 못하고 사적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직자의 업무와 반하는 일을 지시한 배모 씨와 그 배모 씨를
채용한 경기도가 합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라. 이제 이런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대략적인 그런 경찰이 사실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혹은 이른바 좀 의혹이 있었던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 이런 것도 다 경찰이 수사 중이고 여전히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경찰이 나선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와 배모 씨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을 냈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이거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사용자 책임입니다. 민법 75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타인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사무에 종사하겠는데 그렇게 종사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라.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용자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본인에 대한 가해를 했다라고 정신적인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 배모 씨에 대한 소송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손해배상액을 1억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당시 기억을 해보면 배모 씨가 그 지시를 하는 우리가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상당히 A 씨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억압적인 어찌 보면 조금 상사로서보다는 더 좀 지나친 어떤 표현도 있었고 그런 말투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이분이 정신적 위자료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경기도가 과연 근데 이러한 점에서 면책 사유가 하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충분한 어떤 그 애경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 부분에서 면책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아마 따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상 이 갑질을 했다고 알려진 배모 씨를 상대로도 그리고 그런 배모 씨를 왜 경기도가 채용했냐. 공익 제보자가 특정 두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김혜경 씨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런 공익 제보자의 여러 뭐 개인적인 소송도 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제보자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경기도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꽤 오랫동안 이 문제와 관련된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또 특히 또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측근들로부터 좀 협박성 전화를 받아서 집에도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아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소송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배모 씨가 그 녹음 파일이 우리가 그동안 공개됐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이 사람한테 지시한다 이렇게 하보다는 굉장히 갑질에 가까운 여러 가지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모 씨 같은 경우는 그 배모 씨와 함께 있었던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재산 관련된 그 의문이라든지 이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배 씨가 집이 뭐 건물 등등이 여러 채가 있는 것인지 왜 그것이 선거 때만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마련한 것인지 이 부분도 반드시 좀 풀어야 될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조금 몇 가지 정리만 하자면 그 배모 씨 이재명 대표 측근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의 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약간 풍문사원이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찰이 뭐 제대로 들여다본 건 아니고 네. 일단 그거 정리하고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공익 제보자가 꽤 주변에 혹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받는다. 이건 뭐 직접 들으신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그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나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를 했던 백모 씨라는 분이 예. 전화를 해서 아하. 뭐 이렇게 진술하라 뭐 어쩌고 해서 지난 대선 기간 때 만약에 이게 최초의 제보가 됐을 때. 본인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새로운 또 이재명 대표 주변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하나 있었고요.